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알고 계시죠? 여기서 처음 봤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오전에 물었습니다. 네네. 가능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까? 네. 근데 대통령 지시사항인데 예. 기재부에서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시사항인지가, 대통령 지시사항이었다고요. 문서로 준 지시사항. 네. 이 세 가지를 실행해야 되는 사람이 예산실장인데 이게 가능합니까? 라고 물었고 불가능하다 그랬고 네. 불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뭔데요? 법체계랑 맞지 않습니다. 법칙이랑 맞지 않죠. 네. 법칙이랑 맞지 않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당신들 했을 거 아니에요. 계엄이 그대로 유지됐으면 했을 거 아닙니까? 저희 부총리께서 계엄을, 아니 잠깐만 제가 묻는 게 그게 아니고 부총리께서 계엄을 그 당시에 반대했다고 막 주장을 했죠. 그렇지만 반대 만들지 못했잖아요. 그대로 통과됐잖아요. 여기 와서 지금 부총리께서 박근혜 대통령 때 그때 부당한 지시들에 대해서 수행 안 했습니까? 수행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것 때문에 문제 있었던 거 알고 계시잖아요. 자세히 이것도 네. 부당하지만 수행했을 거 아닙니까? 부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표 내려고 했다. 좋아요. 사표 냈으면 여기 계시는 기재부 분들 다른 분들이 수행했겠죠. 그리고 역사의 재현이 됐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가정, 그 중에 하나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비비를 거의 호주머니 돈처럼 느끼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은. 그래서 이 호주머니 돈이 될 수 있는 게 뭘까 봤더니 한국은행에서 일시대출금 마이너스 통장, 정부가 가지고 있는 한국은행 마이너스 통장 이거 이용하려고 한 거 아닌가. 그렇게 해가지고 비상 입법 기구 만들려고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저희의 가짜뉴스입니까? 그 하는 일시 차입금은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적인, 제가 묻는 게요. 네네. 그게 아니고 네. 이것을 그대로 실행했으면 여기 계시는 국장님들, 실장님들 다 역사의 죄인이 됐을 거라는 거고 그것을 기재부 총리가 막은 게 아닙니다. 그걸 누가 막았습니까? 여러분들 죄인 안 되게 누가 막았습니까? 국민이 막은 겁니다. 그날 저녁에 총칼 앞에서 여러분들은 못 막은 것을 국민이 막아서 계엄을 해제시켜서 여러분들 범법도 안 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막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좀 지나면 그대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민이 막은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한 말씀 해주십시오. 들어가세요. 금융위원장님. 잠깐만 스톱해 주세요. 이거 가능합니까? 체계상으로는 실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죠? 계엄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습니까? 시장의 불확실성을 많이 키웠습니다. 민주주의에는 맞습니까? 뭐 그것까지 제가 답변 드리기는 그것도 답변을 드릴 수 없을 정도입니까? 아니요, 제 영역 이상을 또 말씀드리는 게 말이 계엄이 잘못됐습니까? 안 잘못됐습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됐죠? 예. 네. 이복형 금감원장님, 잠깐만 세워주십시오. 네, 금감원장입니다. 이 내용이 윤석열 대통령이 기재부 장관한테 지시사항으로 문건으로 준 겁니다. 이게 불가능하죠? 예, 법상으로도 사실상으로도 불가능한데 이것을 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걸 못한다고 해야 될 텐데 이걸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계엄이 그날 저녁에 해제하지 못했으면 여러분들이 했을 겁니다. 계엄이 잘못됐습니까? 안 잘못됐습니까?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 문건 내용을 만약에 부총리께서 어떤 실행의 의지가 있었으면 F4 때 얘기를 하셨을 텐데 오히려 문건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언급이 없었고 저희는 시장 안전과 관련된 내용을 주로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계엄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F4 경제수상들이 거기에서 발표를 했습니까? 거기서 했던 것은 뭐냐면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 맞습니다. 그거 해야죠. 그런데 모든 쿠데타에서 국가 안보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고
시장 안정을 하겠고 일상에 동요하지 마라. 모든 쿠데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쿠데타를 반발하고 좋은 선의에서 했는지 아니면은 쿠데타를 옹호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쿠데타를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는 어쨌든 우리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한국 경제나 우리 국민들의 일상에 해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걸 우선적으로 저희 업무의 이제 핵심으로 삼아 노력했다고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분만 더 주시면 돼요. 네. 잠깐만요. 우리 금융위원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나서 코스피가 급등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숫자를 모르겠습니까? 못 봤어. 확인 못했습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탄핵이 되니까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탄핵 되니까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 해야 될 탄핵을 하니까 급 나간 거고 불확실성이 생긴 거고 해야 될 탄핵을 하니까 안정된 겁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되니까 안정됐고 탄핵되기 전에 탄핵 구성되니까 불안정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체포되니까 왜 급등합니까? 국격이 떨어졌는데 그것은 말씀하시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시장이 안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시장이 불확실하고 대외관계가 안 좋고 환율이 안 좋고 이런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가장 핵심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 불확실성 부분이 영향을 주고 있고요.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 들어와서는 주가가 이전에도 오른 경우도 있었고, 제가 오늘 주가가 어느 정도 오르는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그 체포와 연관해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홍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